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낳고도 남편과 좀 싸우지 않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좀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최대한 다툼을 좀 줄이고 부딪힘을 줄여서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들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가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비슷하게 맞춰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내 가치관도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은 부부가 꼭 나눠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삶의 태도라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부부가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 가치관, 행복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비슷하게 맞춰놔야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툼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계속 부딪힐 수 있고 또 아이가 막상 태어나고 나면 좀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얘기를 시작하면 좀 감정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얘기를 좀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겠다. 나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걸 좀 정립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이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대하는 거랑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아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 나를 먼저 이렇게 정해놔야지, 내 방향을 정해놔야 아이가 태어난 뒤에 좀 갈팡질팡 하는 걸 줄이고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일관성 없는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안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제 생각에 일관성 없는 부모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정에 좀 휘말려서 그렇게 아이한테 상황이 같은데도 다르게 대하게 되는 경우. 이게 오히려 이제 옳은 게 뭔지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감정에 휘말려서 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옳은지를 아예 잘 모르겠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아이한테 A라고 행동을 했는데 그날 밤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왜 아까 A라고 했지? B라고 할 걸.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B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는 C처럼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번에 아이한테 C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늘 너에게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아이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엄마가 처음에 A처럼 했다가 B처럼 했다가 C처럼 한다. 이게 되게 일관성 없는 부모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처음부터 방지하려면 아이를 낳기 전부터 계속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둘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맞춰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엄마가 되면 여자들이 막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일들도 더 막 잘하게 되고 내가 다 그냥 해결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낳으면 물건을 되게 많이 사게 되거든요. 장난감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 막 오면은 옛날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했을 텐데 그냥 막 하게 돼요. 막 조립하고 있고 막 이미 뜯고 있고 막 드릴 갖고 오고 막 전동 드릴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 때문에 또 뭐 옮기고 위치를 좀 바꾸고 이럴 일이 있을 때도 뭐 소파 옮기고 식탁 옮기고 이런 것도 남편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굳이 낮에 막 애기 또 있는데 막 끙끙거리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모로 이런 거라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약간 도움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니 당신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반복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남편한테 조금 부탁할 거리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지 남편도 자기도 뭔가 도움이 돼야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설 자리도 마련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아빠의 자리 남겨두는데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육아를 모르죠. 육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에서 화가 나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 육아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육아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30대 이상 남자면 대부분 어렸을 때 육아가 약간 여자의 영역이라고 프로그래밍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고 자라는 게 우리는 그런 세대였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남자분들은 그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섭섭해하지 말고 괜히 그러면 더 피곤하게 시작하니까 그냥 남자의 육아랑 여자의 육아가 그 시작이 좀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였고 관련해서 제가 되게 공감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이 책인데 엄마의 독서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메시지를 받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접하는 제도와 규범들이 이전 시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형태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아내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육아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 사회 제도와 미디어, 가족 구성원들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시도 때도 없이 내보내기 때문에 그게 남자는 반드시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을 벌어와야 한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소용없다. 어느 쪽으로 가도 나쁜 아빠가 되는 딜레마와 맞닥뜨리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네, 여기까지인데요. 나름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남자들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육아를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말도 싫어하는 분들 많지만 육아를 하려고 하면 뭔가 되게 어설프고 불안정하니까 와이프는 계속 남편한테 구박하고 쿠사리주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머쓱해서 물러나게 되고 괜히 또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막 나이 먹어서 와이프가 당신이 얘 키우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또 애는 막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너무 걱정되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또 많으니까요. 남자들도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쌍하긴 한 것 같아요. 육아가 하는 게 썩 마음에 들진 않고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주면서 어설프더라도 실력이 늘 수 있게 육아도 어차피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주면은 점점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싸울 일도 적어지고 그렇게 해야 아이도 아빠랑 가까워져야 아빠를 잘 따르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아이 조금 더 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 잠깐 만나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럴 시간을 좀 여유롭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 몸이 쉬고 마음이 편해지면 남편이랑도 부딪힐 일이 줄고 아이한테도 한 번 더 웃어주게 되고 온 가정의 평화는 다 엄마의 행복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